안녕하세요. 이런저런 서론 없이 그냥 얘기해볼게요. 저희 오빠랑 세언니는 설날에는 우리 집 먼저, 추석에는 세언니 집 먼저 들렀다가 옵니다. 그리고 딱 정확히 1.5일씩이요. 예를 들어 우리 집에 먼저 온 날은 다음날 점심 먹고 바로 출발해서 저녁은 세언니네서 먹고 자고 갈 수 있게끔 딱 반반씩 나눠져요. 저희 부모님 그리고 저는 이에 대해 전혀 불만이 없었습니다. 점심 먹은 후 제가 오빠 운전하는데 졸리니 같이 카페 가서 커피라도 한잔하고 갈래? 하니 저희 부모님께서 차 막히면 사돈댁 도착 늦는다고 말리면서 얼른 가라고 하시곤 했어요. 저희 집 차례도 안 지내고 뭐 먼저 와서 명절 음식 같이 해주고 이런 건 당연히 바라지도 않았고 오빠 내외한테 설거지 한 번 시킨 적 없어요. 정말 말 그대로 맛있는 거 먹고 푹 쉬다 가요. 그럼에도 저희 엄마의 불만은 매년 명절마다 서서히 쌓이기 시작했는데요. 오빠 내외가 우리 집 올 때마다 저희 엄마가 준비하신 명절 음식들을 미친 듯이 먹는 거예요. 그리고 막 집에 바리바리 다 싸가고 물론 잘 먹으면 좋지만 저희 오빠가 남자치고 입 짧은 사람인데 처가 먼저 갔다 온 날은 진짜 굶은 사람처럼 먹더라고요. 그래서 추석 어느 날 저희 엄마가 세언니 없을 때 조용히 물어보셨어요. 농담 반 진담 반. 너 처가에서 밥 안 주냐? 왜 맨날 와서 걸신 들인 것처럼 마냥 먹냐? 그랬더니 명절 음식은커녕 처가에 갔더니 사람이 8명인데 치킨 3마리 시켜서 먹고 왔다는 거예요. 참고로 오빠 처가에는 장모님만 계시는데 그것도 장모님이 원래 2마리 시키자고 하셨는데 저희 오빠가 제가 시켜드리겠다고 드시고 싶은 거 시키시라고 하니까 갑자기 3마리 시키신 거래요. 지금까지 장모님이 명절 음식이던 평소에 가던 갔을 때 밥 한 번 차려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해하거든요. 세언니네 어머님께서 요리를 못한다고 많이 들었어요. 평생 직장 생활을 하셔서 요리 살림 잘 못하신다고요? 근데 그러면 딸 사이 왔을 때 맛있는 거라도 사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 엄마는 오빠네 온다고 하면 음식 잔뜩 해두세요. 세언니가 게장을 엄청나게 좋아하거든요. 저는 게장 못 먹고 오빠도 별로 안 좋아해요. 오로지 언니 먹으라고 간장게장 한 일주일 전부터 10마리는 해두는 것 같아요. 먹고 집에도 싸갈 수 있게 넉넉하게 준비하십니다. 근데 오빠는 장모님 밥 한 번 먹어본 적이 없고 매번 외식하는데 그마저도 다 오빠 돈으로 낸다고 합니다. 그 말 듣고 저희 엄마가 엄청나게 속상해하셨어요. 세언니도 되게 말랐거든요. 사돈어른이 요리를 못해 먹이셔서 며느리가 그렇게 말랐나 보다. 근데 아무리 요리를 못하셔도 그렇지 맛있는 거라도 사주시지 어찌 애들을 저리 굶겨서 보내냐 라고 하시면서 많이 속상해하셨어요. 근데 사돈 어머님께서 집이 힘들거나 그러셔서 그런 건 또 아니에요. 매일 시술 받으러 다니시고 여행 다니시고 하실 건 다 합니다. 여행 갈 때마다 저희 오빠한테도 용돈 보내달라고 하고 그러신대요. 근데 세언니는 그런 엄마를 다 알면서 그래도 본인 엄마라고 감싸고 그러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설이라고 또 오빠 내외가 우리 집을 먼저 왔습니다. 그리고 떠나는 날 점심 먹으면서 저희 엄마가 밥상에서 언니 오빠한테 많이 먹으라고 한참 밀어주시면서 가서 또 배고 있지 말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가. 더 먹어. 라고 하셨어요. 말실수 하신 거죠. 거기서 새언니가 갑자기 표정이 싹 굳더니 누가 봐도 기분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반찬에 손 하나도 안 대고 쌀밥만 깨작깨작 먹더니 한 남기고 잘 먹었습니다 하고 말없이 TV만 보더니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희 엄마는 말실수했다고 눈치 보시고 오빠는 아유 하면서 언니 들어간 방, 거실 왔다 갔다 하면서 머리나 긁적거리더라고요. 그러다가 뭐 이제 간다고 옷 입고 준비하고 하는데 저희 엄마가 친정 가서 먹으라고 게장이랑 떡국떡이랑 갈비랑 뭐 이것저것 반찬통에 싸고 뭐 하고 준비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언니가 그거 뻔히 알면서 여보 얼른 가자 하면서 그냥 차에 휙 타버리는 거예요. 차창문 내리고 가볼게요 하고 그러더니 정말 휙 가버렸어요. 오빠 내외 가는 거 보고 들어와서 부엌 가보니 갑자기 간다고 하니까 엄마가 반찬통에 음식 싸다 말고 마중 나간다고 헐레벌떡 뛰쳐나와서 국물 다 튀고 그거 보니까 제가 너무 열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빠한테 장문의 카톡을 보냈습니다.
엄마 아빠는 처가에서 오빠 양 적게 먹고 오는 거 계속 속상했었다. 그래서 신경 쓰다가 본인도 모르게 그렇게 입 밖으로 꺼낸 것 같은데 그렇다고 맨날 음식 싸주는 거 알면서 그것도 안 받고 휙 가버리냐? 막말로 우리가 언니 오빠 올 때마다 진수성찬 차려주니까 우리가 맨날 그렇게 먹는 줄 알아? 우리 먹으려고 그렇게 요리하는 거 같냐고. 생색 내려는 게 아니라 다 언니 오빠 온다고 해서 하는 음식이다. 아무리 그 말 듣고 서운했어도 챙겨주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 알면서 그렇게 쌩 가버리는 게 어딨어? 새언니도 진짜 경험 없는 거야. 알았는데 내가 응응이 없을 때 우리 가족한테만 말한 거를 그렇게 밥상에서 말하면 어떡하냐? 응응이는 당연히 자기 부모님 노포였다고 생각했을 텐데 나도 당황스럽다. 그리고 나서 새언니한테 장문으로 카톡이 왔습니다. 아가씨가 오빠한테 카톡 보낸 거 봤어요. 솔직히 저는 오빠한테도 실망이고 어머님한테도 실망이네요. 내 엄마가 요리를 못하긴 했지만 배 고른다고 표현할 정도로 우리를 굶기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워낙 우리 집 사람들은 먹는 양이 적기도 하고 엄마가 평생 일하셔서 요리를 할 줄 모르시거든요. 배를 고른다는 둥, 새언니 경험 없다는 둥 그런 말 들으니 나도 너무 속상하대요. 엄마가 말 실수한 건 서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엄마는 언니도 딸처럼 생각해요. 솔직히 오빠가 좋아하는 음식보다 언니가 좋아하는 음식 더 많이 했었고 이번에도 그랬네요. 근데 저희 엄마가 반찬 준다고 부엌에서 싸고 있는 사이에 가버린 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이건 경험 없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랬는데 답장 없고 오빠한테 새언니한테 사과하라는 카톡이 온 상황입니다. 지금 저는 너무 열불이 나는데 최대한 객관적으로 쓰려고 노력해봤는데 잘 안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저희 엄마도 저한테 새언니가 그래도 언니니 먼저 사과하라는데 이게 맞나요? 추가. 모 식탐이 있다는 둥 새언니도 우리 집 와서 반찬 싸가는 거 싫었을 거라는 둥 하시는 분들 그래요. 솔직히 새언니로서는 우리끼리 모여서 본인 가족 욕했다고 생각하고 기분 나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락 오면 저도 사과하려고요. 근데 솔직히 본인 집이 잘못된 걸 정말 몰랐다면 가서 배 고른다는 말을 들었을 때 왜 배를 골아요? 하고 의아해해야지. 바로 기분 나빠하는 것도 본인도 다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닌가요? 치킨을 2마리, 3마리 이게 문제가 아니라 치킨을 5마리 시켰어도 명절에 모여서 먹는 게 고작 치킨이고 그마저도 돈을 저희 오빠가 낸다는 게 호구 잡힌 거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야 뭐 어쩔 수 없죠. 본인이 밥 못 얻어먹고 다니고 멍청한 거니까. 근데 제 부모님한텐 왜 그런답니까? 새언니가 빨리 가자고 끌고 나가도 엄마 아빠한테 인사하고 가야지 하고 본인이 무시 못하게 했었어야죠. 강아지한테도 갈게 하면서 부둥켜 안고 작별 인사를 하고 난리를 치더니 저희 엄마는 본인 좋아하는 게장 싸준다고 부엌에 있는 사이에 차에 타고 나서 틈문 내리고 어머니 가볼게요 한 거 생각하면 절대 먼저 사과 못하겠어요. 그리고 시술 받고 여행 다니고 하시는 거 오빠가 뒷말한 게 아니라 새언니가 말해준 거예요. 제 가족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엄마도 시술 좀 해봐 하면서 편하게 얘기하던 주제예요. 엄마는 자꾸 언니니까 네가 먼저 해야 된다. 먼저 카톡 해보라네요. 참고로 저는 20대 후반이고 새언니는 30대 중반입니다. 전 먼저 할 생각이 없고 저는 엄마한테 먼저 연락 오다 기다려보고 안 오면 링크 보내주려고요.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사과받을 사람은 님입니다. 오빠한테 말해요. 오빠 결혼했다고 형제끼리 이런 말도 못하니? 정말 실망이다. 오빠야말로 중재하고 싶으면 똑바로 해. 내 편 들어서 갈라놓을 생각이라면 계속 그리 새언니 편 들어. 그리고 앞으로 둘이 와서 밥만 훌렁 먹고 가지 말고 같이 차리고 같이 치우고 같이 설거지하고 가. 오빠가 손님이야? 오빠 엄마 불쌍하지도 않아? 자식의 며느리에 상점 모시듯 몇 날 며칠부터 요리하고 시중 들고 자식이 장가도 갔으면 이제 효도 좀 하셔. 와서 엄마 서운하게만 하지 말고 라고 보내세요. 그리고 님도 사과할 거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고 중간에 님이 옳고 그름을 말하고 중재하는 그런 역할을 님이 맡아줘야 해요. 댓글 2. 사람이 8인데 그것도 명절날 치킨 2마리 시키려 했던 게 배 골케 한 게 아니냐? 배묻지 그랬어요. 새언니라고 명절을 인사하는데 맨날 먹던 된장찌개에 사람 5명인데 밥은 4인분에서 나눠 먹이고 친정분에도 시댁에서 잘 먹고 왔다고 할 거냐고 배 물어보지 그랬어요. 2번째 사연. 내가 결혼하고 나서야 좋은 부모 코스프레하는 엄마 아빠.
힘드네요. 안녕하세요. 제 이야기 좀 해볼게요. 저는 장녀에 남동생 둘이 있어요. 둘째와는 4살 터울, 막내 동생과는 9살 터울입니다. 단 한 번도 어디에 가정사를 털어놓아 본 적이 없네요. 결혼 후 36이 되어서야 털어놓아 봅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로 일시적 기억 상실. 솔직히 정말 기억 못하고 싶지만요. 암튼 동시에 언어폭력을 일삼아왔습니다. 맨정신에는 분노조절 장애를 갖고 있어 물건 파괴, 동물 학대를 범해왔습니다. 강아지 되게 멍짜고 집어던진 물건과 풀어진 물건들이 기억납니다. 방에서 자고 있으면 자정무렵 귀가에 술 냄새를 풍기며 일어나라고, 아빠 보라고, 아빠는 보라고 뭐라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은 말들을 내뱉고 눈을 보면 과호흡이 올라오곤 했습니다. 제발 내 방에서 나가달라고 하면 아빤 방문을 쾅 닫고 나가 거실에서 아주 크게 욕설을 퍼붓습니다. 저거 내가 언젠간 죽여버린다. 찢어 죽여버릴 거야. 등등 폭언과 쌍욕을 남발하면 전 문 뒤에서 숨죽이며 울고 밤을 지새웠습니다. 딸이기에 연약한 여자이기에 만만한 저에겐 유독 더 심했고 운동선수였던 남동생에겐 이렇게까지 하지 못하셨죠.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 때 아빠가 또 술주정을 심하게 해 엄마와 함께 밖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등 뒤에는 막내를 부대기에 업고 왼손에는 둘째, 오른손에는 제 손을 잡고 골목을 걷던 중 아주 큰 주택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 주택을 바라보며 제가 말했죠. 엄마, 저 주택에 들어가서 집안일 도와주는 아줌마 하면 안 돼? 그럼 아빠랑 안 살아도 되잖아. 라고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전 도피 유학을 떠났습니다. 없는 돈 다 끌어모아서 계단 및 단칸방을 얻어 머리를 들 수 없는 낮은 천국의 방에 살면서 말이죠. 가족과 떨어져 성격이 밝아졌고 얼굴에 웃는 근육이 드디어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학업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전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제 앞으로 엄마가 이자 15%짜리 저축은행 대출을 받게 하여 벌어봤자 여기에 모두 갚아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가정을 두고 회사를 그만두어 집이 힘들어지며 엄마는 첫째인 저에게 화풀이와 경제적 어려움을 나눠갔자며 24살인 저에게 사회초년생 연봉 1,400만 원을 받고 있는 중에 대출금을 안겨주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이제 34살이 되었고 그 사이 저는 반듯한 대기업까지 올라가 팀장 자리에 올랐고 물론 정서적, 물리적, 경제적인 독립은 진즉 27살에 하여 자신을 더욱 성장시켰고 듬직한 남편을 만나 좋은 집안에 시집도 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문제입니다. 결혼하고 남편의 가족을 보니 한 장에서 한 가족이 밥을 먹고 남편 생일엔 온 가족이 함께 축하하며 외식을 하고 여동생이 새로운 곳 이직을 하면 기념으로 킹크랩을 사 먹고 떨어져 살아도 주기적으로 만나 담소를 나누고 밥 먹을 땐 강압적으로 소리 없이 밥만 먹어야 했던 우리 집과 달리 근황을 공유하며 여유롭게 밥을 먹을 수 있고 밥을 먹고 나서도 시간이 몇 시가 되었던 그저 아쉬워 조롱을 참고 히히낙낙 대화를 나누는 이런 게 가족이구나를 보며 너무나도 우울감이 몰려왔습니다. 저희 집은 밥 먹을 때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도 내면 안 되고 TV를 보든 핸드폰을 보든 밥을 먹든 떠들고 놀든 둘 중 하나만 하라며 화를 내신 아빠. 밥 먹을 땐 말하는 거 아니라고 닥치라 했던 아빠. 생일 파티는 초등학교 이후로 해본 적이 없고 내가 어느 학교, 어느 회사, 무슨 직업인지 아예 모르시는 부모님. 밤마다 술 마시고 욕설을 퍼부는 아빠. 그리고 방관하는 엄마. 엄마, 아빠가 강아지 폭행한 것 같아. 등이 멍청오빠. 라고 말하면 이 아빠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묵살. 엄마, 아빠가 언어폭력한 거 그것도 가정폭력이야. 라고 말하면 그런 건 다 잊어. 뭘 그런 걸 다 기억에 담아도. 라고. 좋은 집안으로 시집을 갔더니 아빠는 시댁 앞에서 착한 척 코스프레와 더불어 남편 앞에서 보란듯이 제 손을 덥석 잡으며 우리 딸 손이 많이 부었네 하며 어루만지질 않나. 생전 안 하던 집안일 도와주는 척 그리고 강아지 폭행을 본인이 해놓고는 모르는 척. 엄마는 남동생들 자랑하기 바쁘고 어릴 때부터 딸이라고 초등학교 1학년부터 제사상 음식을 차렸습니다. 그리고는 부엌으로 보내줬죠. 너는 출가 외인이니 절하는 거 아니다. 제사 끝나고 밥상 앞에 앉으면 신할머니 더 잘게 잘라드려라. 물 갖다 드려라. 뭐 해드려라. 제대로 밥을 먹지도 못하고 전 앞치마만 했던 그때만 떠올리면 치가 떨립니다. 그러곤 시어머니와 남편 앞에서
나몰라라 한 엄마. 이젠 정말 출가 외인이 되었고 제가 아빠를 연락 차단하고 손절해도 될지 나를 보호하기 위해 선택할 차례인 것 같습니다. 엄마까지는 사실 모르겠네요. 엄마도 손절하고 싶긴 합니다. 저의 꿈을 짓밟으신 분이거든요. 엄마는 네가 그런 일을 하는 게 너무 창피해. 제대로 된 일을 해. 너 왜 이렇게 뚱뚱하니? 임신한 후엔 너 너무 못생겨졌어. 입술에 뭐라도 발라. 욕만 안 했을 뿐. 엄마, 나는 엄마가 남편이랑 무슨 일이 있건 시어머니한테 무슨 소리를 들었건 듣고 싶지 않았어. 근데 엄만 내 앞에서 아빠와 시어머니 흉을 엄청나게 본 이상 난 그 둘을 영원히 내 혈연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 증오하거든. 이제 와서 내가 시집 갔다고 그 둘에게 예의를 차리게끔 강요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도대체 나한테 왜 그랬어? 물어봤더니 넌 딸이니까 상관없지 라고 하더군요. 고등학생 때 아빠의 폭언을 들은 후 제 방 옷장 행거에 얇은 스카프를 걸었고 거기에 제 목을 걸었습니다. 두세 번의 시도 모두 실패했어요. 이 경험을 말해도 엄만 무시합니다. 엄마라도 아빠라도 단 한 번만이라도 나에게 딸아 미안하다 한마디만 해줘도 지금보단 덜 우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식 앞에서 자존심 세우는 것도 참 유난인 것 같습니다. 전 이제 한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이젠 제가 부모가 되니 내 부모가 더 이해가 안 가고 분노가 차오르네요. 너무 긴 글이라 주소도 없고 현재 진행형이라 어떻게 마무리해야 좋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글이라도 쓰니 제 마음이 잠시나마 정리되는 것 같아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대충 읽어주셔도 감사하고 마음껏 참견해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좋은 날 되세요. 댓글. 이런 곳에서 사연 들어보면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좋은 남편 만나서 좋은 시댁 만나 잘 사는 사람 많더라고요. 참 어려운 일인데 그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현재와 다가올 미래만 생각하며 사세요. 어린 시절 기억에 발목 잡혀서 현재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지 마시고요. 댓글 2. 인연 끊는 거 어려울 것 같죠? 쉬워요. 어머니가 전화 와서 뭐라 하면 엄만 여자니까 이렇게 인연 끊어도 돼. 엄마가 나한테 했단 말이잖아. 어차피 인생 혼자 가는 거야. 연락하지 마. 출가 외인한테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굴어? 나올 돈 없고 내가 돈을 길가에 버릴지언정 그 집구석에는 한 푼 안 줄 거니까 해줘요. 그리고 차단하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